딱 보면 무슨 충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가 깨지거나 빠진 자국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에요. 삼각형 모양으로 검은 공간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외적으로도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지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잇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조짐이 보였을 때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블랙 트라이앵글이요? 그게 뭐예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말 그대로 삼각형 모양으로 검은 공간이 보이는 걸 말하는 건데요. 우리 치아는 엄청 하얗고 또 잇몸은 예쁜 분홍색인데 이 삼각형 모양이 검정색으로 딱 눈에 너무 잘 띄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따로 좀 붙여졌어요. 딱 보면 무슨 충치처럼 보이기도 하고 이가 깨지거나 빠진 자국 같다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제 잇몸이 빠진 자리예요. 우리 치아는 보통 잇몸에 가까운 쪽이 폭이 좁고 씹는 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지는 모양으로 생겼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잇몸에 가까운 쪽은 치아 사이사이에 공간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래는 이 공간을 잇몸, 특히 이제 잇몸 살이 뾰족하게 채우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여러 가지 이유로 이런 잇몸을 채우고 있던 잇몸 살이 빠져버리면 아래가 삼각형 모양으로 비어서 까맣게 보이게 되는 건데요. 좀 이게 눈에 잘 띄고 자주 보이니까 이런 별명이 붙었고 좀 특별한 뭐 질병 중에 하나는 아니라고도 할 수 있어요. 그게 왜 생긴 거예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는데 대표적으로 한 5가지 정도로 한번 꼽아 볼게요. 첫 번째로 가장 흔한 건 치주질환이라고 하는 잇몸병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잇몸에 염증이 생기기 시작하면 처음에는 잇몸이 좀 부어서 오히려 잇몸이 좀 커져 보일 수도 있는데 염증이 오래 지속되면 잇몸이 서서히 좀 내려가기 시작을 하죠. 염증 때문에 잇몸 뼈가 녹아 내려가면서 좀 줄어들게 되고 잇몸 살도 그에 따라서 같이 줄어들게 되면서 건강한 잇몸에서는 뾰족하게 꽉 차있던 삼각형 부분의 잇몸이 민둥민둥해지면서 내려가게 되고 여기가 비게 되면서 이제 삼각형 모양으로 보이게 되는 거죠. 실제로 이제 치주 학회에 따르면 이러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 환자의 한 70%는 이러한 잇몸 질환 때문이라고 하더라고요. 두 번째로는 치아의 모양, 치아의 배열. 우리 치아는 이제 잇몸 부분이 좁고 씹는 부분이 큰 모양이라서 이런 삼각형 공간이 어느 정도는 생길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죠. 치아가 사다리꼴 정도의 모양이면 이런 삼각형 모양이 크지가 않겠지만 어떤 분들은 치아가 특히 앞니에서 완전히 역삼각형 모양으로 엄청 좁아지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 삼각형 공간이 길고 클 수밖에 없겠죠. 치아가 좀 벌어져 있다 고도 환자분들이 말씀을 하시는데 실제로 이제 씹는 면 쪽에 치아는 붙어 있어서 완전히 벌어진 건 아니더라도 이런 틈이 이제 밑으로 길고 큰 모양인 거죠. 이렇게 치아끼리 붙어 있는 면이 있으면 이 점을 이제 치아 접촉점이라고 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이제 잇몸 뼈의 밑에 뾰족한 곳까지의 거리가 5mm 이하면 이제 잇몸 살이 100% 여기를 채울 수가 있다고 하고요. 이 길이가 7mm 이상이 되고 길어지면 이 살이 30%도 채울 수가 없다고 해요. 그래서 엑스레이를 찍어서 잇몸 뼈에서 이 치아 접촉점 까지의 거리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내용을 알고 있는 치과 의사라면 여기는 좀 채워질 수 있는 공간이구나, 여기는 좀 힘들겠구나 예측을 하고 그에 맞게 치료를 할 수가 있겠죠. 세 번째로 흔히 보는 건 교정 치료를 하신 분들에서 많이 생기는데요. 교정 치료를 한다고 해서 무조건 잇몸이 나빠지는 건 아니에요. 특히 치료 전에 이제 이가 고르지 못하고 많이 겹쳐져 있었을 경우에 잘 생기는데요. 치아가 겹쳐 있을 때는 이런 삼각형의 틈 자체가 아예 없었겠죠. 잇몸 살도 당연히 없었을 거고요. 겹쳐있던 치아를 이렇게 펴주는 과정에서 치아가 제 위치를 찾게 되면 치아 모양에 따라서 삼각형의 틈이 생길 수밖에 없고요. 뾰족한 잇몸 살이 원래는 없었으니까 이제 그 부분이 비게 되는 게 당연하고 블랙 트라이앵글이 보이게 되는 거죠. 특히 성인이 되어서 교정을 하시는 분들은 이미 잇몸이 좀 얇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더 잘 생긴다고 하고요. 연구에 의하면 성인 교정 환자에서 한 40% 가까이 이런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긴다고 하니까 큰맘 먹고 교정 치료하시고 이거 문제 생긴 거 아닌가는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번째는 이제 임플란트 하신 곳에서 생길 수 있어요. 임플란트를 하신다는 건 그 자리에 있는 이를 뺐다는 거잖아요. 이를 빼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이가 없으면 거기 붙어있던 잇몸도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돼요. 혹시 여러 개 치아를 빼보시거나 부모님이 뺀 걸 보신 분들은 그 자리가 나중에는 평평하게 아예 되어 있는 걸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뾰족뾰족한 잇몸이 좀 살아있을 수가 없죠. 그래서 임플란트를 이런 자리에 하게 되면 이런 뾰족한 잇몸이 없기 때문에 삼각형의 공간이 비어 있을 수밖에 없고, 또 그러지 않으려고 또 치아를 직사각형 같은 모양으로 여기를 꽉 채워서 평평하게 만든다고 하면은 또 잇몸이 관리가 잘 되지가 않기 때문에 그렇게는 만들지 않는 게 좋아요.
5번째는 또 잘못된 칫솔질이나 이쑤시개 사용으로도 생길 수가 있는데요. 치과 얘기에서는 정말 기승전 칫솔질이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정말 그만큼 중요한 게 칫솔질이에요. 올바른 칫솔질 영상 다들 보셨죠? 칫솔질을 가로로 하거나 너무 세게 눌러서 문지르거나 또 전동 칫솔을 쓰는데 전동뿐만 아니라 본인이 힘을 줘서 누르거나 하다 보면 잇몸이 얇고 민감한 분들은 잇몸이 퇴축되는, 염증이 없더라도 잇몸이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을 수가 있어요. 또 특히 위생적이지 않고 딱딱하고 굵은 막 그런 이쑤시개를 쓰는 분들은 잇몸이 다치기도 하고 감염이 되기도 하면서 잇몸이 내려갈 수가 있고요. 그러면서 블랙 트라이앵글이 생길 수가 있겠죠. 말이 되는 치과 이야기, 말이 되는 박 원장, 끝까지 시청해 주실 거죠? 그럼 이 공간을 그냥 놔둬도 되는 건가요? 블랙 트라이앵글을 방치했을 때 제일 불편한 건 아무래도 잘 보이는 부분이 생겼을 때 미관상 너무 거슬리는 거겠죠. 특히 앞니가 원래도 잇몸이 얇고 약해서 잘 생기고 이게 생기면 눈에 잘 띄일 수가 있는데 까맣게 보이면 너무 충치 같아 보이기도 하고 웃을 때 너무 신경이 쓰이고 또 크기가 큰 경우는 마치 이가 빠진 것처럼 웃을 때 이미지가 상당히 안 좋고 신경이 쓰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이는 건 2번째라고 하더라도 좀 치료를 꼭 받아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이 블랙 트라이앵글에 음식물이 계속 껴서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난다거나 치석이 막 그 틈을 꽉 채울 정도로 생긴다거나 하면은 잇몸에 염증이 더 진행이 돼서 치아까지 위험을 해질 수가 있고요. 음식물이 자꾸 껴있다 보면 충치가 생기기도 쉬운데 그럴 때 시리거나 찌릿한 증상이 생기기도 하고 틈이 점점 넓어지는 느낌이 들 수도 있고 그런 신호들이 있다면 이 부분의 블랙 트라이앵글은 잘 보이는 부위가 아니더라도 꼭 치료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원장님, 저 이거 치료 어떻게 해야 돼요? 아주 좋은 질문인데요. 블랙 트라이앵글은 치료법이 꽤 다양해요. 제일 간단하게는 이제 비어있는 부분을 신미용 레진이라고 하는 재료로 살짝 메워줄 수가 있어요. 입안에서 이제 말랑말랑한 레진이라는 재료를 바로 붙여서 이제 굳히는 거기 때문에 치료도 한 번에 끝낼 수가 있고 치아를 더 깎아내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통증도 거의 없다고 할 수 있어요. 또 간단한 만큼 비용도 제일 저렴하게 해결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너무 넓은 틈에는 좀 모양을 예쁘게 만들어서 채워넣기가 어려울 수 있고 또 이 재료가 플라스틱이랑 비슷한 재질이라서 시간이 지나면 착색이 좀 되기도 해요. 또 접착력이 센 편은 아니라서 딱딱한 음식이 잘못 씹히면 떨어질 수 있다는 그런 단점들은 좀 있긴 하죠. 조금 더 예쁘고 또 완성도 높게 치료하는 방법으로는 라미네이트라는 치료도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얇은 필름 같은 두께의 보철물을 치아 모양으로 만들어서 치아의 앞면에 부착을 하는 치료인데요. 치아의 색상이나 모양을 또 금방 바꿔줄 수가 있기 때문에 심미적인 목적으로 많이 하시죠. 이 라미네이트 보철물을 이용해서 블랙 트라이앵글을 채우는 모양으로 만들어서 채워줄 수가 있고요. 이 라미네이트는 보통 레진보다 더 매끈하고 단단하고 예쁜 도자기 재료를 많이 이용을 하기 때문에 보기에도 훨씬 예쁠 수 있고 또 밖에서 만들어서 붙이는 치료기 때문에 모양도 더 잘 만들 수 있어요. 착색도 좀 덜하고요. 아주 적은 양의 치아 삭제를 하거나 거의 안 하고 붙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크라운 치료보다 시리다거나 통증이 있다거나 이런 불편함도 거의 없을 수 있고요. 단점은 아무래도 떨어질 수 있다는 거랑 잇몸에 가까운 경계 부위에는 착색이 좀 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비용이 레진보다는 조금 더 들어갈 수 있다는 점 등이 있을 수가 있고요. 모든 케이스에 다 적용할 수는 없고 적용 가능하고 또 그러면서 건강하고 오래 쓸 수 있는 케이스를 꼭 선별을 해서 써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신중하게 고려를 해야 된다는 점이 있을 수가 있겠네요. 그 밖에는 좀 입안의 다른 곳에서 잇몸을 떼와서 그런 떼온 잇몸을 이식해서 잇몸의 부피를 키워주는 수술도 있을 수가 있고 이제 우리가 볼 꺼진 데를 막 통통하게 채워주는 필러를 쓰듯이 그런 필러 같은 재료를 잇몸에 주사하는 그런 치료들도 좀 시도가 되고 있어요. 다만 잇몸이라는 것이 워낙 작고 민감한 데다가 뼈나 치아 같은 우리가 경조직이라고 하는 단단한 조직과는 다르게 연조직, 그러니까 잇몸 살의 문제라서 치료의 결과가 딱딱 맞아떨어지는 그런 예측성이 많이 부족해요. 다시 말하면 고생은 많이 하는데 그런 수술이나 이런 부분의 효과가 좀 될까 말까 잘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수술로 잇몸을 키우는 거는 사실 거의 힘들다고 생각하셔도 되고요. 치아 부분의 모양을 바꿔주는 게 훨씬 더 쉽고 좀 예측 가능한 그런 범위의 치료인 거죠. 또 앞서 말씀드린 이유 중에 보철물이나 임플란트의 모양 때문이 원인이라고 하면 좀 마찬가지로 보철물의 모양을 바꿔서 어느 정도 채워줄 수도 있는데요. 다만 이럴 때에도 이제 평평해진 잇몸에 맞춰서 치아를 완전히 사각형처럼 꽉 채우는 거는 오히려 잇몸 건강에 좋지 않을 수가 있어요. 음식물 찌꺼기가 이 틈으로 들어가긴 들어가는데 아예 빠져나오질 못하면 잇몸에 오히려
오히려 염증이 더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할 때도 아예 이곳을 꽉 막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좀 잘 보이는 곳은 너무 흉하지 않은 정도로 막아주고 잘 보이지 않는 곳은 오히려 막으려고 하기보다 치간 칫솔로 평소에 좀 깨끗이 더 청소를 해주시는 게 잇몸 건강에는 훨씬 더 좋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어요. 이 블랙 트라이앵글은 외적으로도 좀 신경이 쓰이실 수 있지만 생겼다는 것 자체가 이제 잇몸이 약해졌다는 신호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런 조짐이 보였을 때는 더더욱 좀 잇몸 관리에 힘써야 되는 부분이구나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지금까지 도움이 되는 치과 지식을 말이 되게 풀어드리는 말이 되는 박원장 박민우였습니다. 다음에 더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